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 축구 조별 예선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 속한 2조 쿠웨이트, 바레인, 태국 중에 쿠웨이트를 먼저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시안게임은 연령의 제한이 있고 3명의 와일드카드를 쓸 수 있는 대회다 보니까 축구 피파 랭킹은 전혀 의미가 없었습니다. 쿠웨이트는 한국이 상대해본 지도 오래됐고 과거 90년대에는 한국을 꽤 어렵게도 했던 팀이기 때문에 현재 쿠웨이트는 베일이 쌓여있는 팀이라 봐야 했고, 감독도 포르투갈 감독이고 이 감독은 자국의 U20 감독도 역임했을 정도로 나름 이름 있는 감독이었습니다. 중동 축구의 잠재력도 무시할 수 없다 보니 경기를 예상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아니 무조건 이겨야 하는 경기인 건데 황선홍 감독이 이끌었던 경기들이 매우 좋지 않은 결과와 전술이었다 보니 또 사고 나는 거 아닌가 싶었던 거죠. 1대0 혹시 무승부 그런. 그런데 사고가 정말 일어나긴 했습니다. 예상을 초월해버린 야구 스코어가 나와버렸기 때문입니다. 9대0. 한국은 한 경기에 16골도 나와본 적이 있고 현 감독인 황선홍이 히로시마 아시안게임에서 혼자만 8골을 넣어본 적도 있긴 하지만 그 상대 국가들은 거의 200위권 수준으로 한국의 중학교 수준도 안 되는 변방 팀들입니다. 하지만 중동 축구는 좀 다르죠. 대부분 피파 랭킹은 낮지만 척박한 환경의 이점과 특유의 전술로 한국을 어렵게 만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이 국가대표로 뛰었던 시기에도 중동 팀과의 최다골은 2018 아시안게임 바레인전 6대0이었고 2011년 한국이 홈에서 레바논을 6대0으로 승리한 적이 있습니다. 나머진 원정에서 5골차 이상을 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는 저녁 경기인데도 32도에 습도 80%가 넘는 척박한 환경에서 중동 축구팀을 상대한 건데 무려 9골을 폭발시켰으니까 칭찬받기에 충분하죠. 한국 시간 8시 30분에 열린 이 경기는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대부분이 시청하셨을 텐데 한국은 이강인이 빠진 최상의 전력으로 쿠웨이트를 상대했습니다. U20 월드컵 준우승의 주역 강원FC의 이광현 골키퍼를 필두로 대구FC의 황재원, 전북현대 박진섭, FC서울의 이한범, 독일리그에서 뛰는 박규현, 광주FC의 정호연, 전북현대 백승호, 울산현대 엄원상, 포항스틸러스의 고영준,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정우영, 군데스리거 조용욱이 선발 출전했습니다. 황선홍호는 이 라인업으로 단 한 번도 경기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선 쿠웨이트가 전력상 열세기 때문에 결국 이 경기는 공격 축구와 수비 축구의 대결이 될 거라고 보았고 내려앉은 쿠웨이트를 어떻게 뚫을 것인가가 관건인 경기였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전반 1분 만에 골이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엄살라가 우측 측면을 붕괴시키면서 예리한 크로스를 잘 보내줬는데 발을 갖다 대지 못하면서 골을 놓쳤습니다. 그런데 다시 1분 후에 이제 진짜 골이 나옵니다. 왼쪽에서 패스 플레이가 원활했고 쿠웨이트 볼 처리가 미숙하면서 순간 스피드를 낸 정우영이 가볍게 골을 넣은 것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이른 시간에 골이 나왔기 때문에 당황스러웠지만 한국이 원하는 시나리오였죠. 골이 빨리 나오게 되면 상대팀이 수비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이 오랫동안 훈련하면서 준비한 원하는 축구도 충분히 보여줄 수 있고요. 그런데 예상 밖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선 쿠웨이트가 그렇게 열심히 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압박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완전 내려앉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이 공격하기 그리 어렵지 않죠. 쿠웨이트 감독인 포르투갈인은 무슨 작전인 건지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을 상대로 맛부터 보겠다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럴수록 쿠웨이트는 뒷공간이 열리면서 엄원상의 침투가 매우 수월했습니다. 그리고 19분쯤에 엄원상의 중앙에서 라인을 부수고 단독 찬스가 왔는데 하필 골대를 맞고 첫 골 신고식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볼이 흘러나오면서 박스 안에 스트라이커 조용욱이까지 오게 되었고 강력한 슈팅이 골대 상단을 꽂으면서 2대0으로 앞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경기는 승리는 확실해 보였습니다. 쿠웨이트의 이런 전술이라면 앞으로 골이 얼마나 나올지만 궁금했을 뿐이죠. 쿠웨이트는 전반 20분이 살짝 넘어서 바로 수비수를 교체를 합니다. 이게 뭐죠? 0대2로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수비수를 교체한다? 이때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쿠웨이트는 한국과 경기하면서 바로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이 대회는 2위까지 16강 직행인데다가 3위가 되어도 16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바레인과 태국을 이기면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럼 무슨 준비요?
체력 안배죠. 아시안게임은 지구상 토너먼트 대회 중 가장 힘든 대회로 불립니다. 이틀마다 경기가 있기 때문이죠. 18일 동안 7경기를 치러야 하니까 뭐 말 다 했죠. 쿠웨이트가 레벨 차이가 큰 한국을 상대로 체력을 다 쏟을 필요가 없다는 걸 작전으로 나간 것입니다. 실제로 경기를 마친 후에 쿠웨이트 감독은 아주 전문적인 수준의 팀과 경기를 했다. 매우 어려운 경기였다. 우리와 완전히 다른 수준의 팀이었다. 그래도 많은 경험을 했고 우리 선수들이 자랑스럽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여운이 깊은 한마디를 했습니다. 내년 U23 아시안컵에서는 한국을 이길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본인들도 전력을 다하진 않았다는 간접적 표현이었죠. 한국은 전반에 4골, 후반에 5골이 나왔는데 세 번째 골은 이 경기의 하이라이트라고 봐도 됩니다. 손흥민 존에서 프리킥을 얻었는데 이 한국의 주장인 백승호가 월크급 프리킥골을 넣으면서 한국 수준이 다르다는 걸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왼쪽 골대 상단을 꽂으면서 골키퍼가 알고도 막지 못한 위치였습니다. 백승호는 골을 넣고도 매우 평온했습니다. 이어서 1분 만에 또 골이 나오는데 정우영이 박스 안으로 침투하면서 아주 알맞게 패스가 왔고 손쉽게 득점하면서 멀티골, 전반 4대 0이 되었습니다. 쿠웨이트가 어떤 작전이든 한국은 무조건 결승전만 바라보고 경기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우리 선수들의 체력 안배도 더 수월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기는 친선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100% 선수 교체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5명이 가능하죠. 황선홍 감독은 후반 시작하자마자 5명 다 바꿀 줄 알았습니다. 여러가지 시험도 할 겸 선수들의 체력 관리도 할 겸 어차피 선수 바꿔도 득점은 더 나올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한 명도 바꾸지 않고 후반 3분 만에 정우영이 이제 헤드트릭을 달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이 원하는 대로 경기가 풀어지는 건 엄살라 역할이 컸습니다. 쿠웨이트가 막지를 않는 건지 막지를 못하는 건지 엄살라한테 뭐 다 뚫려요. 진짜 살라 온 줄 알았습니다. 엄살라는 본인 골만 없을 뿐 눈부신 활약을 했고 이 5번째 골도 엄살라의 침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엄살라는 6번째 골의 주인공이 되면서 첫 골을 신고했습니다. 171cm 작은 선수가 중앙에서 순간 스피드로 수비 라인을 붕괴시켜버리니까 쿠웨이트는 전혀 막지를 못합니다. 이때부터 황선홍 감독은 선수를 교체합니다. 엄살라, 고용준을 먼저 바꿔주었고 이후에 정우영, 백승호, 황재원까지 교체를 했습니다. 당연히 마음이야 다 교체하고 싶었지만 대부분 공격수와 많이 뛸 수밖에 없는 선수를 교체했습니다. 교체해서 들어온 안재준, 박지용도 모두 골을 넣으면서 최종 9대 0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승리한 황선홍 감독은 매우 침착했고 현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공격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대팀은 더욱 내려앉아서 벽을 쌓을 거란 걸 경계해야죠. 쿠웨이트는 참담한 패배인데도 대부분 선수들이 크게 당황하고 있지 않았고 감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 이유가 있는 패배였습니다. 현재로서는 조에서 쿠웨이트가 제일 강하다고 봤는데 바레인과 태국은 한국을 상대로 어떻게 나올지 정말 궁금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쿠웨이트의 방법이 맞긴 하거든요. 한 팀이 전승을 가게 하고 나머지 팀들과의 경기에서 피 터지게 싸우겠다는 거니까요. 다음 이제 내일 목요일 저녁에 경기를 합니다. 이거 실제 상황입니다. 바레인을 상대로는 꼭 코너킥 골과 페널티 골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새벽에 챔피언스리그를 통해서 이강인이 건강하다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완전체로 3차전에 출전을 할 텐데 순항하길 응원하면서 군대로이드 더 들이켜서 반칙성 우승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